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문화단의 이수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창경궁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입니다. 홍화문은 서울 시내 궁궐 정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모든 궁궐에는 정문과 벌 사이에 돌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임금님이 계신 신성한 지역과 평민들의 땅을 연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 다리 밑에 흐르는 물에 의해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아치 모양의 다리에는 도깨비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도깨비 문양은 물에서 오는 악귀들로부터 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는 1483년에 지어졌습니다. 명정전은 공식적인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공식적인 의식이 거행되었고 과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다른 궁궐의 정전과는 달리 남향이 아닌 동향인데 이는 창경궁 궁터의 모양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품계석은 삼도 양쪽의 관리들이 직위에 따라 설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줍니다. 동쪽은 문신, 서쪽은 무신이 서는 자리랍니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있었어요. 왕이 행차를 할 때도, 왕이 죽은 뒤 왕의 혼백을 모시는 곳에도, 심지어 초성화에서도 왕의 뒤에는 늘 1월 오봉도가 있었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해와 달은 음과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과 왕비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5개의 봉우리는 인의 예지 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서남북 중앙에 5 방향이나 우리나라의 5대 명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요향산, 북한산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이 밖에도 충신을 뜻하는 늘 푸른 두 쌍의 소나무와 폭포, 그리고 만백성을 뜻하는 바다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가 날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짓거나 걸터 앉으면 똥을 싸게 되고 그리 되면 기둥과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물처럼 생긴 철망을 쳐놓았답니다. 드문은 널쩍하게 생긴 큰 독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불귀신이 불을 지르러 궁 안에 들어왔다가 드무의 물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드무는 화재 예방을 위해 모두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단청은 건물에 사용된 한국 스타일의 장식적인 색채입니다. 조선시대 동안의 궁궐은 단청으로 색칠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과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단청은 5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불, 검정색 물, 초록색 나무 또는 목재, 흰색 금속, 노란색 땅. 이 5가지 색깔은 우주를 만드는 5가지 요소입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면 잡상이라고 불리는 작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상이 화재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잡상은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부터 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삼장법사, 두 번째는 선호공, 세 번째는 저팔계, 네 번째는 사오정입니다. 삼장법사, 선호공, 저팔계, 사오정은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서유기는 당나라의 유명한 승려인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구해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꾸며 쓴 소설입니다. 서유기는 도수를 부리는 선호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요괴를 물리치고 삼장법사를 안전하게 호위하여 불경을 가져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잡상도 요괴를 물리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왕의 집무실입니다. 그런데 뚝딱뚝딱 못 박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큰일 났어요. 사도세자가 죽는다고요. 아버님, 살려주시옵소서. 사도세자는 궁궐 뜰에 놓인 뒤줄을 붙잡은 채 아버지 영조에게 애원했죠. 사도세자의 10살짜리 아들인 세손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호소를 했어요.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누가 세손을 데려왔는가? 빨리 데리고 나가라. 영조의 호통에 한 신하가 발버둥 치는 세손을 안고 나갔어요. 사도세자는 할 수 없이 뒤주 속으로 들어갔지요. 영조는 직접 뒤주의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그리고는 나무판을 가져오라 하여 큰 못을 박은 다음 동아줄로 묶어 뒤주를 봉했어요. 한여름 뒤주 속에서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고 갇혀있던 사도세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 당시 당쟁이 낳은 비극이었지요. 사람들은 조선하면 을의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떠올리곤 해요. 그러나 당쟁은 조선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었어요. 조선시대에 당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조선 역사 전체가 당쟁으로만 꽉 차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조선하면 당쟁을 떠올리게 되는 건 식민지 시대 일본 역사학자들이 끼친 영향 탓이죠. 일본 역사학자들은 조선의 당쟁을 매우 과장하여 강조했지요. 왜일까요? 그건 당쟁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탕평책은 당쟁을 없애는 정책이란 뜻이에요. 탕평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는 지극히 공평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승문당은 학문을 논하던 장소입니다. 현판은 영조 임금이 직접 쓰신 것인데 그는 학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영조는 함인정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춘전은 왕비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정조와 현종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장희빈처럼 눈에 띄는 삶을 살다 간 후궁은 많지 않습니다. 장희빈은 부유한 평민 출신의 여성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후에 경종이 되는 왕자인 윤을 낳게 됩니다. 한때 숙종의 정부인인 인현왕후를 대신해서 왕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인현왕후가 왕비가 되고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죽은 뒤 그녀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은 사약을 먹지 않으려고 거부해요. 이것을 본 숙종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궁녀들을 시켜 장희빈에게 억지로 사약을 먹이도록 했어요. 이때 장희빈은 이렇게 소리치지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바로 세자의 어미다! 함경자는 원래 내전으로 지어졌습니다. 때로는 왕의 침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명자는 왕과 왕비의 거처입니다. 이곳은 내전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삼간택은 왕이나 세자 등이 결혼하는 경우에 신부를 정하기 위하여 치렀던 절차로 금혼령을 내려 적정한 후보자들을 물색할 수 있도록 한 뒤 가래도감을 설치하고 모두 3번에 걸쳐 후보자들을 심사하였습니다. 보통 초간택에서는 20명 내지 30명이 선발되었고 그 중에서 제간택에는 5명 내지 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최종 3간택에는 3명이 선발되어 심사를 받는데 최후로 뽑힌 처자는
자기 집이 아닌 별궁으로 가서 왕비 또는 빈궁 수업을 받았답니다.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별세했을 때 궁 안에는 영조의 윗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새 부인을 뽑는 상간택을 이곳에서 치렀습니다. 간택 당시 영조는 간택 규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다른 규수들은 산이 깊다, 물이 깊다는 답을 했지만 유독 정순왕후는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하여 영조의 눈길을 끌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른 규수들은 무란꽃과 장미꽃을 들었으나 정순왕후는 목화꽃은 비록 멋과 향기는 빼어나지 않으나 씨를 짜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이니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로 영조를 감탄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로 책봉된 새 신부의 나이는 15세로 신랑인 영조의 66세와는 무려 51년의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위로한다는 미명하에 1909년 이곳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개설하고 박물관까지 만들면서 이곳에 있던 수많은 전각들을 없애거나 팔아버렸습니다. 1911년 4월에는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통칭하여 창경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 격을 떨어뜨리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창경궁 탐방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꼭 방문해 아름답고 웅장한 창경궁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